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적 시즌에 정말 투자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IT 주들의 반격이 강하게 나왔죠. 특히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신고가 종목들이 이곳에서 어제 속출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결실로 또 누군가에게는 허망함으로 다가왔을 어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타이밍에 집중을 했다면 보지 못했던 기회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 놓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면 해보게 되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명언을 다시 되새기는 하루였습니다. 타이밍보다 이 타임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세워볼 텐데요. 1시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결이 요즘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절도 이제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시장의 톤도 IT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반도체의 시간인가,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개그 한번 한 거고요. 이런 개그 네, 적절치 개그죠? 못합니다. 앉아서 잘 보셨겠지만 네.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을 보면 느끼합니다.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다 하는데 올라오고 2차 전지는 분명히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좋고 다 하는데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 선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 이야기하면서 부채 한도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시장도 하면서 안 좋아요.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부채 한도 또 협상이 중단됐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흔들고 있는데 결론은 해결됩니다. 이 정치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이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잘하려면 너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반도체 업황 안 좋다는데 이게 제가 우리 패밀리분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세 박자, 큰 거시경제, 그리고 기업을 분석하고 거기에 기술적 분석. 세 박자가 맞을 때가 좋다. 이게 큰 거시경제는 제가 뭐라 했죠? 작년부터 이미 여러분한테 8월 달에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 2022년보다 괜찮은 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봤을 때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죠. 안 좋은데? 금리는 고금리고 안 좋을 건데 생각했는데 금리 자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2007년도로 봤을 때 고금리 상태가 5.25가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4.75였어요. 미국 시장이. 그러면 얼마 못 올린다는 소리죠. 자이언트 스텝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한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왜요? 2021년도에 제가 삼성전자를 방송에서 6만 대 사서 8만 대를 팔아라. 왜요? 업황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고 그게 빠질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장이 2022년도에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9월 28일 날 삼성전자를 시장에 안 좋은 상태 추천했습니다. 왜요? 이미 빠졌으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선반영.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감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는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았어야 하는 거고 그 전에 여러분이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고가 종목에서 꼭지 나오고
바닥 종목, 이렇게 신저가 종목이나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반도체는 너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어니쇼크, 하이닉스 같은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도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게 여러분 힌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고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부채 부분 이것도 해결될 겁니다. 정치 문제고 흔들어대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 좋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고 올라올 때만 조금만 조심하면 될 거고 이거 경기 침체는 여전히 여러분들 하반기 내년 초 안 좋은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긁기 전에 올라와요. 이게 금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빠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선반영. 삼성전자랑 반도체도 왜 올라와요? 업황이 지금은 안 좋아도 후에 올 하반기 내년에 좋을 거니까 그게 선방향 올라가요. 진짜 이제 조금이에요. 그때 더 실적이 나고 늘어나야 더 가지 만약에 아니다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9월 28일 날 9월 28일 날 뭐라 했어요? 1차가 6만 원, 이제 2차 7만 원은 얼마 남지 않았죠? 7만 원은 제가 언제 이야기했어요? 2023년도에 7만 원 갈 것이다. 이미 먼저 예언했고 그대로 가고 있죠.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데 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려올 때 너무 겁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자율주행 한 20% 잡을 거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눌릴 때 또 잡으세요. 20% 정도. PCB 관련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511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적자가 많죠? 511 관련주도 한 20% 잡을 건데 자율주행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옛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수원 강릉에서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 성공 소식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되는 운전대 내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아로 스틱으로 했다가 나중에 오토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없어졌다고 오지가면 제가 반박해서 그만했잖아요. 이 기아 던져볼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주기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선행연구개발하고 조지은 그리고 삼성종합기술에서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강릉에 이르는 200km 구간에서 운전자 무개입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4단계, 5단, 레벨 4, 레벨 5까지 가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행시험 글로벌 완성차 특정 모델 라이다 다른 회사 자율주행 정차를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연구 중인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레벨 4 수준 그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개발한 양산 중인 레벨 2 그리고 상향 중인 지금 레벨 3 레벨 4, 레벨 5까지 돼야지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놓고 이제 책 보고 TV 보고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하시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시스템 미에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내려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세코니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관련주, PCB 관련주들 분명히 실적 안 좋다는데 좋죠. 하반기에 여러분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됩니다. 수급도 개선되고 많이 좋아질 건데 뉴욕 시장도 어제는 좀 흔들릴지 몰라도 흔들려도 크게 빠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채 협상이 있죠. 낙관론 지속이 있고 필리핀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전히 급등하고 있고 어제는 좀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좋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반도체가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로봇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고 빅테크 기업들도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새로운 그래픽카드 있죠. 출시를 소식이 전해져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향후 수년간 일본에 최대 5천억 엔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에 계속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향후에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메타 그 관련주도 AI 동영상 처리 작업을 지원으로 자체 반도체 칩을 공개적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좋은 거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도체 재고가 많았죠.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가 그 재고 때문에 감산을 했고 여러분들 그게 이제 2분기에 정점을 이루면서 3분기부터 감산 감산세가 어떤 효과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작년 11월, 12월 달에 이미 감산을 시작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2분기부터 소폭 감속세 추세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2차전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훗날에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DDR4, DDR5 수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분기, 4분기, 3분기에는 수동 부품, 4분기 때는 테스터 소켓 수준으로 DDR5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뭐든지 기업은 지금은 안 좋아도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그게 수익으로 바뀌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DDR4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이클을 봤을 때 DDR4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DDR5도 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으니까 그 관련주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연말 기준으로 DDR5 기준은 한 30% 상회할 것 같고 DDR5 수혜가 계속 할 것 같으니까 하나 멀티레지, TLB, BH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OLED 마지막 OLED를 본다면 OLE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LG 디플 같은 경우가 지금 OLED 쪽에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있죠. 신규 공급한 소식이 있는데 LG 디플 보면 여러분 실적 안 좋습니다. 작년도 안 좋고 여러분들 올해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보면 종목 자체 이치를 보라는 겁니다. 이치가 바닥이잖아요. 제가 아침방에서 LG 디플 같은 패턴을 보세요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지금 적자가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여러분 상반기에 계속 풀가동을 할 거니까 지금 안 좋아도 제가 조선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조선주 2021년도, 2022년도 여러분들 계속 수주했죠. 그게 올해 내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주도 중장기 보라죠. 왜? 이치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LG 디플도 마찬가지입니다. OLED 사업이 여러분들 2025년, 2026년도 중국 광저우에서 파주 생산라인이 감가상각이 각각 종료됩니다. 그러면 LG 디플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의 대형 오일 패널을 2024년도는 200만 대, 그리고 25년도는 300만 대, 2026년도 500만 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찬가지 정부에서도 여러분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중국이 너무 여러분 싸게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밀어준다고 하죠. 정부가 밀어주면 여러분들 미래적으로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LG 디플 같은 밑에 이치에 있고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 우리 앵커님이 이야기한 거 왜 반도체가 올라가는지 이런 게 체크된 거니까 OLED 지금은 안 좋습니다. 미래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이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이치에 있기 때문에 LG 디플이나 올리 아이피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다 IT네요. 자율주행이랑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투자 힌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포트폴리오에 IT 관련 종목이 없다 그러면 좀 힘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걱정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 이어갈 텐데요. 진마쌤,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서서 봤습니다. 한 분은 앉아보시고 네. 한 분은 서서 보시고 네. 서서 보는 소회가 어떠셨는지. 위에서 좀 지켜보니까요. 네, 예. 전반적으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저께 상승할 때는 부채 한도 관련돼서 협상이 진전이 되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슈로 빠졌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즉 이제 과대 낙폭 이제 1%라든지 2% 이상의 낙폭이 나오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꾸준히 그냥 끝없이 스텝 한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랬는데 국내는 여전히 좀 수급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막아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만 누르면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지금 살짝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부채 한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29일 날에 일단 기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간이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가 잘 되면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채권을 사기로 이제 되어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미국 시장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채권 쪽으로 다시 돈이 가게 되면은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악재를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29일 이전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IT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지금 당장의 매력적인 구간은 2차 전지 구간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주식 시장의 바닥권에서 혹은 이제 돌파든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말씀과 함께 가격 뭐 이제 종목 전략, 섹터 전략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먼저 재건의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혹은 직전의 흐름을 보시면 매번 시간에서 올랐다가 그다음에 장 개장을 하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서 음봉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큰 전면 전투가 일어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국지전스러운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1,200조라고 이제 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규모가 이렇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MOU 관련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화요일 이전에 한 번 정도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관심주로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데모나 도화 엔지니어링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한 2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반도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갔고요. 이런 부분들 반도체 내에 또 세부 섹터가 다 매력적입니다. AI 관련 반도체도 굉장히 좋고요. DDR5 관련된 섹터도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의 이제 평택 공장 이제 부지로 인한 장비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섹터가 존재를 하고요. 모두 대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도 좋고 그다음에 AI 테마 타고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입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즉 주도 테마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안에 반도체 테마가 먼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반도체 테마가 쉬어갈 때 다른 섹터로 돈이 흐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즉 반도체는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쉽사리 빠지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미국에도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이런 흐름들이 더욱더 좋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10%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즉 대장주들 보시면 사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5% 이상의 상승을 원래 보여주기에는 예전 코스닥 시장에서는 되게 힘든데 지금은 막 7% 오르는 거는 정말 1도 아니고요. 반대로 그 7%가 상승했다 이제 좀 음봉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매번 어느 정도 하단 지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지수 대비해서 즉 이제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 관련 ETF를 잡으시는 것보다 차라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혹은 LNF 같은 지수를 추종하되 지수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2차 전지가 호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지수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재건 10%, 반도체 20%, 그다음에 2차 전지 10%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지켜보되 그 안에 즐길 수 있을 거는 굉장히 즐겨보자. 이런 의미로 한번 다음 주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의 타이밍도 노리면서 미래에 다가올 타임에 투자하는 전략 이렇게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이 보는 전략이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선 재건 테마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다음 주에 꼭 성공 투자로 연결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해결사와 여러분 종목 점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문자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비전 전략 짜는 사이에 전화가 걸려와서 먼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머니왕 이부입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토요일에도 이렇게 전화 주시는 거 보면 참 이 종목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SBB 테크요. SBB 테크.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51,000원에 1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오, 혹시 2월 달에 하셨어요? 2, 3월 달에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해서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네, 네, 네. 저희 박혜석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찌다가 수익 났는데 안 팔았어요? 아유, 더웠죠. 매수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서요. 되게. 예, 좋아요. 로봇 좋은데 이제 네. 그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사람들이 팔고 싶겠죠. 예, 이제 네. 이게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수익 나다가 그게 다시 손실 나버리면 저는 좀 더 속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매수해서 바로 깨지고 있으면 내가 매수 타임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님이 샀을 때 해갖고 어찌됐든 수익이 났었는데 95,000원까지 갔었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홀딩하다가 지금 오히려 손실 봐서 기업은 좋습니다. 기업은 좋고 국내 최대 정밀 감속기 캐파 증설도 있고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로 좋게 보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안 돼요. 제가 아까 LG 디플 이야기할 때 실적이 안 되는데 지금 5.11 관련주에서 이제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나중에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지금 모멘텀에 의해서 실적은 1분기 실적도 지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적자로 나왔잖아요.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 주식은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실적 없이 기대감 때문에 15,000원짜리가 95,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중장기로 괜찮다는 이유는 이 회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노복 관리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적자에도 나중에는 흑자로 전환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님 산 자리에서 올라왔는데 못 판 게 안타까운 거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은 지금 파는 자리 아니고 51,000원이라겠죠. 51,000원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매물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비중 축소인데 저는 이걸 좀 팔고 다시 잡았으면 지금 구간은 이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랬으면 수익이 극대화돼갖고 우리 시장님이 한박 웃음도 짓고 그때 내가 팔았는데 또 지금 예수자리가 와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기분 좋고 있을 건데 지금 일단은 올라갈 때 지금 51,000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고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을 계속 홀딩하면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그러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동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가대 종목들은 지금 한 번씩 반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올라올 때 한 매수가에서 6만 원 사이에서 조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올 때 저점 매수하고 지금 구간이 어디 구간이 접점 구간이냐면 33,000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 초반대가 지금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쪽이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빠진다고 해도 들어줄 수 있고 기업 자체는 미래성이나 이런 거는 좋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적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이 흔들린 상태에서 빠졌고 2차적인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는 훗날에는 중장기로 본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나중에는 저는 이 95,000원도 지금 당장 아니에요. 나중에는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목표치를 작게 잡으셔라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안 팔아도 되나요?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안 팔아도 되냐고. 네, 지금은 홀딩이 됩니다. 지금 10%죠? 10% 홀딩 가능합니다. 예.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무조건 홀딩 해보잖아요. 추가 매수는 만약에 한다면 지금 구간은 추가 매수해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만 원 초반에서 4만 원 초반짜리가 지금 매수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으려면 4만 2천 원이 안 깨진 게 좋고, 근데 4만 2천 원 깨져도 3만 원 초반대에서는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추가 매수하겠다면 그쪽에서 매수해서 그 추가 매수 물량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들어줄 때 안 좋은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손절 잡고, 정말 손절을 어디겠어요? 3만 원이겠죠. 내가 3만 원 초반에 산다면 3만 원, 만약에 4만 원 초반에 지금 4만 3천 원이나 4만 2천 원에 산다 그러면 4만 원 깨지면 손절 후 다시 3만 원 초반에 잡는 게 좋겠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중장기로 갔을 때 꼭 수익으로 전환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SBB테크 체크해봤습니다. 다행히 기업 자체가 좋다는 평가였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끊겨서 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미리 접수받은 내용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리 접수받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HMM에 대한 문의를 좀 주셨고요. 매수가 21,000원, 비중이 50%입니다. 진만쌤, 비중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할게요. 예. 네, 일단은 HMM 2만 네. 1,000원 가격대고 비중은 50%신데요. 아마 바닥권에 있어서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잡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략 아무래도 이때죠. 4월 중순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고, 이 며칠 수익을 보다가 갑자기 쭉 빠졌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HMM이 갖고 있는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수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지금은 만약에 안다 하더라도 업황을 돌리는 업황들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HMM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매번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매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고 있고, 사실 관심 있는 종목들은 많지만 관심 있는 기업들은 많지만 선뜻 이 종목을 이 기업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워낙 업황이 또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면은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쪽에서 물동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양 쪽, 이제 조선이나 해운 쪽을 그렇게 좋지 않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전저점이 17,000원이죠. 17,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 정도 차라리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오는 게 좋을 거고, 지금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냥 뭔 이슈도 없고요. 그냥 기사는 매번 나오고 있는데 그냥 거래량 없이 쭉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000원대의 지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건데 비중이 너무 커서 여기서 HMM에 더 늘리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왔었을 때 그 힘은 꽤나 센 편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그리 높지 않고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지금 10%에서 15% 내의 손실 구간인데 한 번 정도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대신 21,000원 도달 시 수익을 추구하시기보다는 21,000원 도달 시 비중 한 30% 정도 혹은 20% 내로 축소를 하셔가지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매물대가 두텁게 2만 원과 21,000원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본전 도달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전 도달 시에 추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탈출 가능하다는 의견. 지금 이제 떨어질 때 수량, 그러니까 매도 체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아주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주도주와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이씨 빠지면 분명히 뭔가 이제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거래량 없이 즉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주도주가 아니면 그냥 거래량 없이 그냥 쭉쭉쭉 빼버립니다. 근데 이게 돌릴 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서 바닥 잡고 올라오는 경우에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5%씩 3일 가서 본전에 도달을 했다. 이런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그래도 한번 힘줄 때는 또 꽤나 많이 오르고 상하이 운임 지수도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도 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해 보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평단가 근처에 왔을 때는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시청자 역할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칭찬 스티커 드립니다. 네. 예, 칭찬 스티커 받고 예,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11,286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너무 떨어져서 손절도 어렵다고 하시네요. 박혜성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테마로 엮인 종목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테슬라가 펠라이트 사용을 한다 하면서 그걸로 엮이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올랐는데 우리가 리튬, 2차 전지를 쓴다 해서 리튬이 오른 이유가 리튬을 사용하는 이가 한 70%인가 80%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 것처럼 지금 그런 유니온도 지금 페라이트 이야기 나오면서 새로운 테마 그런 식으로 엮이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손절을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삼성그룹이다,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관련주들 밑바닥 있는 거, 그 LG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많이 빠졌고 나중에 실적이 늘어나기. 기업은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훗날에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1분기 실적도 안 좋고 지금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틈새 시장으로 펠라이트 관련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을 때 우리 패밀리부터 추천해서 상한가도 수익 나고 그랬는데 손절을 못 할 것 같으면 추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못 한다면 하지 마라. 그 대신 지금 위치에서는 또 파는 자리 아니에요. 단기는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또 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근데 비중이 30%라 너무 많기는 하네요.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려오면 뜰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뜰 타임이 됐는데 일단 7,000원 정도가 단기는 반이라도 손절매 그리고 다음부터 손절을 못 할 것 같으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7,000원이 깨진다면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지지된가 보시고 거기서 다시 물량 잡고 아무튼 이 주식은 들어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고 팁을 준다면 실적이 되는 주식 그리고 내가 테마를 하는 건지 그냥 모멘텀으로 올라간 주식인지를 보고 그런다 해서 유니온이 뭐 완전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시메트에서인데 너무 나쁜 주식은 아니니까 괜찮지만 이슈에서 오른 주식은 다시 그 이슈가 안 좋을 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생각하시면서 너무 비중이 많고 단기는 11,249이라면 그러면 아마 5월 4일 날 이 음봉 떨어질 때 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3일 날 매수해서 한 것 같은데 단기에 매매했을 때는 꼭 손절 잡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격까지 못 가요. 못 가니까 일단 들어줄 때마다 삼화전기 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 준다 모를까 일단은 또 올라갈 때마다 9,000원, 8,500원, 10,000원, 많이 갔다 10,000원.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은 이상 쉽게 못 간다까지.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할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1차 라인 7,000원, 2차 라인 이제 반등 줄 수 있을 만한 자리 6,000원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유니온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63,000원에 6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발 점검 좀 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 진만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와. 아마 마찬가지로 4월에 잠깐 이제 바닥 잡힌 줄 알고 아마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정말로 잠깐 한 1, 2% 먹고 싶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물리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냥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개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편입이 좀 돼서 이제 코스피 200에 좀 편입이 돼서 이게 6월 9일부로 좀 편입이 됐는데 이제 패시브 수급이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시브 수급이라 하면 이제 그날 당일날 일부 종가 기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전에 사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이 꽤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해 줄 만한 패시브 수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5일선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반등으로 적어도 이제 양봉 하나 정도는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음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냉정하게 보면은 일단 4만 원 중후반대의 지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지지의 원인은 패시브 수급들이 사전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래량을 좀 늘려주거나 혹은 이제 개인의 매도세 혹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여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만 6월 9일 혹은 6월 8일 정도부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편입이 되는 순간 공매도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최근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 패시브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그 편입 일 당일 그다음에 다음 날부터 해서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이전에 매도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일부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60%의 비중은 손절 고려하기 굉장히 아쉬운 비중이긴 하지만 이것을 다시 돌려서 가기에는 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분명히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63,000원이면은 사실 평균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 중반대가 일단은 반등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일부 손절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실패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테마성 이슈로 오른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점 회복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 다만 의외의 되게 신기한 움직임, 즉 장대 양봉이 하나 두 개 나오게 돼서 잘 만들어 가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다음 이제 6월 9일 이전에 있을 패시브 수급을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기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코스피 150,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은 이제 6월 언제죠? 9일에 종가로 리밸런싱 된 이후에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점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150에 편입되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이 이 코스모화학이랑 금양이기 때문에 그 수급 상황은 계속 좀 주의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팁 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공략주 받아볼 텐데 공략주 받기 전에 AS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명시산업 주셨잖아요. 네. 한 주간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1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 눌리면 사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상담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급등주도 추격할 수 있는데 추격했을 때 손절을 못 할 것 같으면 눌릴 때, 명시산업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게 봤을 때 바닥에 있죠. 그리고 지금 막 240선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눌릴 때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조금씩 챙겨가면서 하시고 내려온 다음에 또 저점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매수할 때 이치를 좀 잘 보시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요. 명시산업 계속 고고싱 외치겠습니다. 고고싱 명시산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진마쌤께서 로봇 주셨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SPG. 사실 이제 한 이틀 동안 흐름이 좋았어요. 네. 어제하고 그제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단가상 봤을 때는 한 2%의 수익 달성 중인데 이것도 계속 고고싱일까요? 네, 고고싱이고요.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따 이제 5월 15일이랑 5월 16일 날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근데 거래량을 봤었을 때 이게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었을 때 유난히 막 마이너스 3%, 4%, 5% 이런 나오는 움직임이 많은데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가짜 하락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지지선 나오고도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직전에 있는 5월 15일 때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로봇의 흐름 이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여기서 팔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상승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37,000원 구간까지 꼭 쥐고 있으셔서 이제 그때 한번 또 AS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심이 대단했었던 로봇 테마주였습니다. SPG 여전히 두 분 모두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IT 쪽에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BH 체크 포인트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PCB 관련주 좋다겠죠. 이건 PCB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고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지금은 안 좋아도 나중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등주 매매도 있고 실적이 좋은 주식 그리고 실적이 아직 안 좋은 주식, 하반기에 좋은 주식.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제품 포트fol리오가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제품 출시도
나오면서 계절적 성숙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PCB 관련주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분기 때 기존 아이폰 14가 추가 물량이 함께 신규 모델 일부가 출하될 걸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실적에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은 주식은 실적에 수렴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가 신제품 조기 출시 예정이 있죠. 근데 점유율이 높은 한 80% 정도가 동사가 수입 올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생각하시고 신사업으로는 무선 충전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한 2,800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확히 잡고 제가 종목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치가 높을 때 이거는 이치가 높습니다. 제 손수들 매매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개별주,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초보들은 맹신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치가 낮고 그리고 자동차 부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실적이 늘어갈 것이고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EPH도 마찬가지다. 보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치가 높이 있어요. 이건 이치가 높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내려온 상태에 옆으로 행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손절 잡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손절을 기준을 잡고 이치가 높을 때 2차 전지도 그런 거예요. 이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작게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급등주도 마찬가지.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높게 샀어요. 빠졌어요. 비중 많아요.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매수할 때 꼭 내가 기준 지키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은 이야기 안 하지만 이 BH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살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비중을 많이 실어요? 그러면 손절을 작게 잡아야죠. 비중을 실었는데 반토막 날까지 기다리고 30% 빠질 때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주식이 기업이 좋고 진짜 바닥인 주식이에요. 모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분할로 사야죠.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제가 조금 이따 공부하시도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이 BH 지금 이치는 높지만 옆으로 행보가 있고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손절 잡고 해보실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화이팅 하시고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BH와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팁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받아볼 텐데요. 반도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가온 칩스. 투자 네. 포인트요. 네, 가온칩스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AI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한번 고점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잘 돌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잘 돌렸고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AI 관련 섹터가 테마 이슈도 같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형적, 질적 성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의 핵심이죠. 지금 이제 팹리스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가 워낙 팹리스가 약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다 인텔 CEO가 이제 20일 날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존재를 하고요. 지금 TSMC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굉장히 긍정적인 반도체 이슈 혹은 이제 협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팹리스가 양쪽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단기적 테마 이슈 거기 혹은 테마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AI 반도체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에 뭐 뒤에 반도체 붙은 기업들이 어제장에 굉장히 강했는데 또 칩스라고 이제 칩스 붙은 종목들도 다음 주에 분명히 시세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어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반도체 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말간에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선으로는 가온 칩스가 가장 이뻐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셀파님께서 어제의 압권은 미래반도체가 상한가 간 거라고 했는데 미래반도체 원래 미리 좀 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좀 관심주로 예. 드렸었었는데 흐름이 또 이제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거래일 또 이제 한 바닥도 잘 다지고 있다가 어제 장대 양봉 나왔는데 또 이게 또 많이 오르면 또 팔아야 되는 게 또 주식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제 하한가 도달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갭상승하면 저는 웬만하면 정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예. 매력적인 구간은 많고요. 주식은 기본은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맞는데 비싸게 팔 때 이게 가장 최고점에
팔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 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더 오르더 하더라도 내게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면 당연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 반도체에서 이제는 가온칩스로 시선 이동의 팁을 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가격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눈높이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무료 공개 방송 이야기 이어갑니다. 예, 이제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준비하고 계시고요. 먼저 박혜석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주제, 바닥권 타점 매매로 두 종목 상한가, 후속주 탑승 준비. 후속주 정말 탑승 가능한가요? 예, 지금 시장이 그런 예. 거예요. 이게 우리 아까 우리 진만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진만 의원님 이야기한 게 맞는 말이거든요.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추격하죠. 추격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게 사서 더 높게 팔아야죠.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높게 샀으면 더 높게 팔아야 하는데 아닐 때는 나와야죠. 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바닥권에 타점 잡았던 소리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노란톡에서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여러분들 급등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낙폭하대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멘텀만 따질 때는 모멘텀이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게 단점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이트 관련주죠. 근데 여러분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타점 오니까 잡아버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만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반도체도 급락했잖아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노리는 거고 후속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납폭가대, 아까 제가 종목 진단하니까 유니온도 마찬가지, 많이 빠진 주식들이 반등주입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 많이 빠지면 반등주입니다. 이게 이 점 생각하시고 그리고 패턴이랑 같이 보시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본방에서 한번 토론하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어떤 구간인지, 지금 시장이 떠나야 할 구간인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인지 그 기준을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너무 내동매매예요. MTN에서 특히 박예서 방송, 우리 진만 의원이랑 같이 하는 방송을 꼭 보신 분들은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 본방할 때도 좀 같이 열어놓고 보시고 약간 좀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안 되면 작년에는 시장 빠진 게 핑계 있죠. 올해는 올라오고 있는데 뭔 핑계 될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앵커님이 돌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팁을 받아봤고요. 진만 쌤은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추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네. 5월 말까지 꼭. 네, 꼭. 칭찬을 많이 받아서 지금 약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지난주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어떤 종목과 이제 구간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여전히 그 구간들은 많이 유효한 종목도 많고 지난주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하나씩 집어드리면서 추가 매수하기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더 많이 오른 종목을 사면은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힘이 부족한 즉 이제 정말 돈이 많을 때랑 지금이랑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이제 너무나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치고 빠지고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 구간 여전히 유효하고 5월 말까지 일단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 전까지는 시장이 그리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가 매수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으면 그런 전략 한번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시장에는 우리의 기회가 많이 내재돼 있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같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빨간 버튼 보이시죠?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